그래서 바른 자세는 삶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말 그대로 뭐 모든 걸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침대 위의 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침대 위에서 하지 못했던,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많은 어른들, 선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질병의 입장이 아니라는 그 아니란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너무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벤트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미치도록 팔고 싶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8가지 세일즈 성공 스킬,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끝까지 거절하면 빠르게 자리를 나온다. 고객이 거절하면 계속 강요하지 말고 미소 지으며 밝게 인사하고 나와야 한다. 인상을 좋게 남겨야 다음 기회가 있다. 우리는 오늘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장을 보지 못하면 다시는 너하고 이제 너를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찾아오지 않겠다.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런 좀 극단적인 어떤 관점으로 세일즈 활동,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목표가 중요한 거지. 그가 목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일의 성공이 또 나의 이 수입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인생 가치와도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이지만, 그들은 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어, 0의 상태, 또 더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나는 하나의 어떤 이 시각 틀이고, 안경의 렌즈인 거죠. 검정색 안경 렌즈를 끼고 지하 주차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 주차장을 갔어요. 오늘따라 너무 주차장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안 보이고 주차장이 어둡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조명 조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나는 선글라스 탓을 하지 않고 주차장의 환경 탓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들이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일즈를 해결하는 해답 또한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달성해야 될 바업,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시간을 분초로 쪼개 써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사람은 누구나 거절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너무 조급하지 않는 여유, 이게 필요합니다. 당장에 내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뭐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요. 뭐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고요. 뭐 다양한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 상황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뭐 되지 않았다고 제가 뭐 안 급하겠습니까? 당연히 급하죠. 당연히 급하죠. 저도 쫓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켜보면 쫓겨도 안 죽더라. 우리가 죽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시대는 아니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각 삼시세끼는 다 먹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어떤 상황,
그런 조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내면의 스스로를 얼마나 들여다봤는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얼마만큼 내가 단단해지는가, 이 차이죠. 이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쫓기는 마음에 계속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여유 있는 척을 해도 고객은 나의, 특히 고객이라는 것은 어, 나와 크게 인간관계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특히 지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지인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겠죠. 평상시 너와 다르다. 왜 이렇게 안색이 청백하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니? 왜 이렇게 급하냐? 등등. 내가 그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생각에서 얘가 왜 이렇게 뭔가 지금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나? 어떻게 거절하지? 이 마음부터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혁신행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만날 사람이 계속 많고 계획가 일정이 있으면요. 여유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고 충분하게 내가 프로스펙팅된 가망 고객 명단이 넉넉하게 있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군수가 활이 몇 개 없으면 사냥감을 맞출 때 신중하고 뭔가 급한 마음도 있고 더 그죠? 더 몰입해야 되는데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기가 안 되더라도 다음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으로 질을 만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질에만 오로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지수도 높아지고 조금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가망 고객 발굴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전략을 리셋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객이 짜치는 문제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망 고객을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거 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사고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니. 근데 사고 방식이 다른 것에서 결정적인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은 실행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대충 넘어가는 잔소리 같은 나도 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생각은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 그 자체가 어떤 위대함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전환돼서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개량해 나가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나간 사람들의 결과물인 거지. 그 자체가, 생각 그 자체가 위대하고 우리를 부자로 바꿔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여유,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거절에 대한 역전의 사고를 갖는다. 거절은 당연한 거죠. 거절은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고객의 강한 거절은 그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되어졌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결국은 역전을 한다라는 거죠. 안 됐을 때 안 되는 걸로 포기하고 폭 빠지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요. 삶도 그렇게 갑니다. 나약해져요. 우리가 지금 뭐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고 생각하는 게 나약하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약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어른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그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스포츠든, 뭐 연기든, 노래든, 예술이든, 이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은 평가하는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이 일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요. 제대로라는 건 학습과 훈련과 성장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전환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 경험을, 경험의 질을 우선으로 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요. 제대로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조금 덜 벌어볼까 해서 아주 이 얄팍한 생각으로 그냥 아우 좋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해서 합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죠. 운동선수가 되려면 명문 코치와 감독이 있고 우승을 많이 경험한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환경이죠. 맞습니다. 사업도요, 내가 앞으로 시장 전망이 불로션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즉 수요가 탄탄한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면 그런 아이템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내 일이라면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명문 구단, 유망한 구단에 들어와도 결국 그것을 실행하고 전환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판단이고 내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포기하는 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 그 자체가 습관이 된다니까요. 체념 그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고 사업은요,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의 만족도에 따라서 고객이 나의 서비스를 인정해주고 결국은 그것을 수용해주는 많은 고객들이 나를 선택해줄 때 수익으로 창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업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우선순위를 주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도만 한다면 당연히 사업의 질과 서비스의 질과 고객을 관리하는 그 고객 관리의 질 그리고 나아가서 그 노하우들이 하나의 스킬이 된다면 그 세일즈 스킬과 사업 스킬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가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역전의 사고를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어떤 제안, 또 그가 해소되지 못하는 어떤 의문들을 잘 풀어줬을 때 의문은 다시 확신이 되고 신뢰로 가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고객의 거절 이유를 구매 사유로 만든다. 고객의 거절 이유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고객이 제품 구매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강한 이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말 강하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고객의 마음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내 문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문제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think different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플의 가장 유명한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다르게 생각해라.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고객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 고객이 구매를 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 당신이 그래서 못했지만 이 일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거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고객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기인 거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객이 거절한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요. 피드백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요. 항상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 주차장 간 것처럼 내 생각의 틀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협조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그들이 협조할 수 있는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객이 거절한 이유가 회사에 있는지 제품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은 항상 옳은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무엇을 준비 안 했고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고 어떤 상황을 잘 못 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결국 잘 보는 사람이요. 잘 압니다. 잘 아는 사람은요.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과정이 훈련이 된 사람. 과정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 태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행동을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입 매출 목표를 뭐 몇십만 점을 했고 오늘 하루 만에 그렇게 했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매출에 취해서 혁신행동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출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의 기분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익숙해지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숫자의 물리적인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의 질과 실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른인데도 좀 어떤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나이값 못한다라고 평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었고 어른인데 이런 것도 못해라는 어떤 평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히나 우리는 지금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훈련 과정이 생략되고 이것이 일상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공짜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내일 그 수영 대회가 있는데 수영을 연습을 하지 않고 수영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잘하고 싶다. 잘하는 사람들을 닮고 싶다. 그리고 결과를 내서 내 삶의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혁신행동이 돼야만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돼야 돼요. 이거 외에는요, 나를 지금 최소한으로 내가 이 슬리밍고 처음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가이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회사의 자료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주고, 회사의 자료도 뭐 언론 기사도 있을 거고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 그게 오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뭐 각각의 창업 유형에 맞는 자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배포되고 업데이트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돼서 그것이 오프라인 어떤 강의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수용하고 내 걸로 만들고 어쩌고 그걸 가지고 나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즉 혁신 행동이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루 가장 중요한 오늘 내가 해야만 되는 과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은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여러분은 가망 고객, 즉 4번을, 2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신규 개척을 하는 것이고 명단을 확보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게시물 하나당 여러분들은 신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 그럼 그 필라테스 해시태그를 넣어요. 뭐, 무슨 지역 체형 관리 하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 지역의 체형 다이어트를 넣어요. 그게 다 마케팅 툴이 된다는 걸 코치, 트레이너들은 빨리 알려주셔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SNS 해시태그는 복사하는 것보다는 직접 쓰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복사하면 요즘에는 이 품질이 이걸 그 알고리즘이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내용을 전달은 했지만 즉각적으로 예비 잠재 고객들이나 해시태그에 관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보다는 그걸 적어놓고 내가 해시태그를 조금 수고스럽지만 적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바로바로 검색하는 사람에게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계속 복사해서 아주 관성적 행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부터 좀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이사 달 챌린지 도전자들이 오늘 SNS 게시물을 올릴 터인데, 그때 이 정도는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야, 해시태그 좀 번거롭지만 좀 올려라. 라고 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거를 하나하나 오늘 또 알아가는 거. 그게 또 학습이고 성장이지 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5분 정도의 권장 부서들이 있다면 독서를 하고 그게 혁신 행동이잖아요. 막 이제 지금 내가 슬리밍고 창업을 했는데 콧바이어리 통증을 읽지 않고 어떻게 코어 셋을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의 뉴스, 걸어온 길,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영상을 내가 보고 학습하고 나서 잠재 고객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그 사람은 이 영상 봐야 돼. 그 사람은 이 영상 봐야 돼. 라고 하면서 프로스펙 명단 옆에다가 A에게 오늘 이런 영상을 보냈다. 기록을 해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와요. 이제 이 영상을 봤으니까 내가 전화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볼까? 야, 영상 봤니? 아, 안 봤어? 영상 다시 보내는 안 봐? 그럼 내가 같이 가서 그 영상 같이 보는 겁니다. 영상을 던져놓으면 안 볼 확률이 높지만 내가 가서 야 이거 한번 보자. 같이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길은 하나만 있지 않다. 길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달라지는 거죠. 기존 고객 안봉의 방문 저가 계속 별 5개라고 말씀드리죠. 고객의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도 고객에게 답이 있는데 자꾸 그 고객한테 답을 안 찾고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니 답이 안 나오죠. 기존 고객에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너가 고객하고 완전히 척을 져가지고 다시는 너하고 보지 않겠다 정도의 분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새로운 고객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명단이 있다면 그들과 계속 상호작용하고 안부하고 그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이 왜 안 착용하는지를 보고 착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시키고 그런 동기부여의 장이 뭡니까? 지금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본사에서 2천만 원 가까이 어? 상금과 제품을 때려받고 있잖아. 그걸 활용해야지. 내가 나중에 그런 이벤트 열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품 설명과 창업 프레젠테이션 연습하셔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연습해야 됩니다. 창업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설명은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뭘 듣습니까? 내 뇌가 듣는다. 내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학습하고 인지하고 수용하고 변화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수익 구조를 내가 들이면서 신경 가소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업하진 않았는데 이 수익 구조대로 되면 내가 진짜 돈을 벌겠네라는 신념과 확신이 내 잠재의식에 심기워집니다. 연습하면서요. 그 수익이 결국은 내 수익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 수익 구조에 믿음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거에 확신이 있으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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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앉아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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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앉아봐. 야, 야, 너 앉아봐. 야, 이것 좀 들어봐라.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미치면. 그래서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미치려고 하면 미치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냥 미치고 싶다고 미치지진 않아요.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몰입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러너스 하이 같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요.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환희에 넘치는 엔돌핀이 분출되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 불러요. 고통을 넘은 희열의 단계에 돌입하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과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혁신행동을 오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시간 설계, 플래닝에 재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점검하고 실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